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은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1번에 우리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스타일은 스타일 제목,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하려면 블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꽃 박람회까지 전체 블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우리 이제 조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하려면 일단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스타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서식 메뉴에서 해도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식으로 선생님들을 배웠기 때문에 일단 서식으로 가서 아래쪽에 서식 추가하기, 스타일 추가하기 터치 누르시고 스타일에 제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영문으로 플라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WLO, W, FLO, WER 해서 입력을 하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문단 모양 왼쪽 여백에 15포인트, 왼쪽 여백에 15포인트,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입력하고 글자 모양의 조건이 일단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입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편 95포인트, 5%로 하고 그 다음에 자간을 5% 공통으로 주는 거 입력을 하고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똑같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 여기 보이시면 언어 있죠? 언어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해서 한글 글꼴은 궁서, 글꼴을 궁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글 글꼴을 선택해서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영문 글꼴은 우리가 도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도듬의 도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없지요.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설정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적용이 아직 안 됐어요. 적용을 하려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 플라워라고 되어 있는 우리 스타일 적용한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적용이 됐을 때 빨간 줄 있는 건 선생님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오타일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제가 다 맞는데도 빨간 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 첫 줄이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야지 뒤에가 선생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가 K, S, 그 다음에 광화 이렇게 맞으면 선생님들이 스타일 적용을 잘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50점에 50점을 요거는 선생님 타이핑 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합해서 10분이 조금 안 걸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0분 안 걸리는 사이에 한 50점은 선생님이 획득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위쪽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표는 선생님들 이미 타이핑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블럭을 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먼저 넣을게요. 라인에 L 단축키 입력하시고요. 테두리가 두 줄로 되어 있죠, 바깥쪽이. 그래서 실선 클릭하셔서 이중 실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만 전체 테두리로 입력을 하고 설정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첫 줄 선택하고 라인에 L 버튼 눌러서 이중 실선 선택하고요. 아래쪽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첫 줄 구분 선택하고요. L 버튼 눌러서 이중 실선 선택하고 오른쪽만 해당되는 곳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 우리 X 표시가 또 있지요. 그래서 X 표시에 선택하고 라인에 L 선택하고 우리는 대각선 있죠? X 표시는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이렇게 위아래를 설정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이 X 표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아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전체 한번 다시 한번 블록 잡고요. 정렬은 우리 순서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표에 도둠에 10포인트 도둠 선택하고요. 도둠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일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 숫자만 있는 곳은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숫자만 먼저 해서 오른쪽 정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블럭 잡아서 여기 조건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캡션 기능도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럭 잡은 곳에 우리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블럭 계산식에 우리는 합계만 해봤었죠. 요 평균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나오는데요. 평균에 여기 두 자릿수까지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가끔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기본은 아마 자동으로 두 자릿수까지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올 경우에는 값에다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 값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 니은자, 기역자처럼 이렇게 생긴 투명 테두리가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계산식 고치기 들어갑니다.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면 여기에 에버러지 값 계산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위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창이 하나 떴을 때, 계산식 창이 떴을 때 위에는 건드리지 않고 아래쪽에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다행인데요. 선택이 돼 있지 않다면 여기 아래측 스핀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소수점 한 자리로 할 건지 두 자리로 할 건지 아니면 세 자리로 할 건지 네 자리로 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이 그러니까 없는 선생님 네, 이거는 평균인데요. 예, 합계 평균하고 있는 아니고요. 거예요. 네. 네. 평균의 여기 조건이 평균의 조건이 소수점 두 자리에 만약에 저는 기본으로 두 자리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두 자리가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자리 수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날 시험 보는 환경, 그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두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한 자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균값, 에버러지 값이 요 계산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으로 하는지, 소수점이 있는 두 자리형으로 하는지, 그걸 선생님들이 고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안 나왔을 경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자리 하면 설정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밑에도 다시 값을 클릭해서 우클릭 계산식 고치기 해서 소수점 두 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 개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평균이 뒤에 조건대로 소수점이 안 나올 경우를 선생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두 자리까지 계산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색깔을 채워야겠죠? 색깔 부분까지 블럭 지정을 하고 라인에 L 하셔도 되고 컬러에 C 눌러도 됩니다. 단축키. 저는 지금 L을 눌러서 배경 선택하고 아래쪽 색을 선택하고요. 면색을 우리 노란색 선택하면 됩니다. 노란색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노란색이 구분이 됐지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캡션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뭐 캡션을 넣을 때는 우리가 칸이 아무 데나 마우스 커서 칸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칸 안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디자인과 우리 서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끝에 있는 거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맨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캡션이라고 있는다 그랬어요. 캡션의 아래 스핀 버튼 클릭하시고 위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 선택하면 이 앞쪽에 표 1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블럭을 잡고 조건대로 우리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품종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뒤에 마우스 커서 위치하면 우리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을 하고 전체 블럭 잡고 도둠의 10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둠 10포인트니까 그 나머지 포인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를 100점이지요. 표는 예, 100점에 해당하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하나씩 틀릴 때마다 감점 요인이니까 전체 다 하나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리는 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오타나지 않도록 제가 정타로 입력해야 된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부분에 해당하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럭을 지정을 하고 위쪽 메뉴 중에서 메뉴 바로 밑에 입력이라는 밑에 입력 차트 있으시죠? 차트 선택하고 조건을 봤더니 묶은 세로 막대형이지요. 그래서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요. 그러면 우리 표를 음, 수정할 수 있는 차트가 하나 나온다 그랬죠? 여기 엑셀 창이 하나 뜨는데 얘는 수정할 때 쓰시면 되고요. 내가 수정할 게 없다 하시면 X 창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위쪽 메뉴를 쭉 오른쪽으로 끝에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면 레이아웃 끝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하기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글자처럼 취급하기 선택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크기를 우리 표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넘어가지만 않게 그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만 비슷하게 조금 작게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 문단부를 클릭한 다음에 문단부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비슷하게 맞춰진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비슷하게 맞춰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건대로 조건을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에 우리 2번까지는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 작업을 끝낸 거고요. 3번부터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는 곳에 제목을 선택하고 글꼴을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클릭하고 위에 있는 제목에서 선생님 블럭 지정해도 되고 나는 타이핑이 빨라 하시는 선생님은 타이핑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복사를 했는데 오늘은 타이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제목 편집 선택하고 제목 편집 위에다가 그대로 제목을 입력하면 되지요. 국화의 품종별 유통 정보 입력을 하고 얘는 특수 문자가 없지요, 제목에는. 그래서 한글 글꼴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굴림에
진하게, 맨 앞에 있는 가가 진하게지요. 진하게 크기는 스핀 버튼 두 번만 콩콩 눌러서 12포인트로 하고, 더 이상은 여기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지요. 그러면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에 개체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체 속성창에 맨 앞에 채우기는 무슨 색이에요? 하향으로 채우라 그랬죠? 그러면 맨 앞에 하향 선택하면 되고, 선은 테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검정이에요. 그래서 검정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를 선택하면, 여기 두 번째 효과예요. 두 번째 효과를 선택해서 그림자 선택하고, 그림자 선택하면 두 번째 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네요.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테두리에 아까 여기 제대로 안 들어갔나요? 테두리에 잠깐 그림자 없음 요거 그림자 두 번째 거 선택. 테두리 흰색이 아까 제대로 안 들어갔나요? 잠깐만요. 얘가 테두리에 잡고 다른 게 들어가네요. 잠깐 취소하고 이렇게 채우기에 흰색 채우기, 흰색 채우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예, 이제 제대로 됐네요. 아까 제가 여기 분명히 눌렀는데 채우기 흰색이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각선 그림자까지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관련된 조건은 모두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불림에 보통 10포인트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왼쪽부터 제가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왼쪽에 우리는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축 제목이. 그래서 왼쪽에 축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위에 메뉴 중에서 차트 디자인 선택하고요. 여기 두 개의 디자인은 차트만 디자인 선택하고 맨 앞쪽으로 오시면 앞쪽에 차트 구성 추가라는 메뉴가 있다고 그랬어요. 차트 구성 추가 클릭. 왼쪽에 맨 앞에 있는 거는 축 제목이에요. 항상 축 제목에 기본의 세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축 제목, 기본의 세로 선택하면 축 제목이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지요? 네, 얘를 더블 클릭하고 개체 속성에 여기 끝에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면 크기 속성이에요. 글상자 선택하고 글상자의 방향을 가로로 지금 왼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하겠다. 선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창은 잠깐 닫을게요. 그축 제목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제목 편집, 그다음에 제목을 그대로 우리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쌍따옴표 10, 한 칸 뜨고, 원하고, 가로 닫고. 얘는 한글과 특수문자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을 모두 수정해둬야 되겠죠? 굴림에 보통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림에 보통 10이니까 글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값을 선택하시고, 값이 조금 다르지요? 그럼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얘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00,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값이 100이 아니라 200 단위로 되어 있죠. 200, 400, 600, 200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00이 아닌 2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창은 잠깐 닫고요. 그러면 200 단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럼 구성이 돼 있으면 글꼴을 바꿔야겠네요.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글자 모양에 우리는 여기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영문 글꼴만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굴림에
굴림 보통이니까 설정 굴림만 바꿔주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아래쪽 최고가 우리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얘는 얘도 한글만 있네요. 다른 숫자와 같이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한글 글꼴만 영문 글꼴이 아니라 한글 글꼴만 굴림으로 선택하고 설정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이 우리 여기 문표에 원본 정답에는 여기 눈금선이 없지요? 그래서 눈금선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눈금선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지우기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딜리트 눌렀어요. 딜리트가 빠르기 때문에 딜리트 눌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면 여기에 얘를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예, 데이터 글자 모양 편집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는 한글 글꼴 한글만 들어가 있죠. 얘도 그래서 한글에 굴림 선택하시고 설정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범내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맨 앞에 그리기 속성 클릭하시고요. 선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와 있죠? 다시 한번 쭉 선생님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는지,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내가 조건이 다 했는지, 제목, 축과 법내에는 우리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3번이지요? 3번,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3번의 숫자 밑에다가 우리는 음, 가로 열고 숫자 1. 요거 선생님 숫자 1도 우리 1, 2, 3 매길 때 요거 어차피 숫자 1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같이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넣고 2 가로 열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저장 1, 2까지 숫자를 다 넣어서 저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선택하시고요. 위에 메뉴 중에서 우리는 입력 메뉴 클릭하시고 입력의 수식 편집기 모양을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수식 편집기가 선택이 되면 우리 여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핑할 수 있는 건 타이핑하고 안 되는 건 위에 메뉴에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B, 알파벳 B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점자 선택하시고 숫자 1 누르시고 탭으로 빠져나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탭으로 빠져나오고는 그 다음에 루트 같이 생긴 여기 앞쪽에 있죠, 선생님? 앞쪽에 루트 같이 A처럼 생긴 얘예요. 그래서 루트 선택하시고 얘가 아니네요. 루트는 소문자에 있나 봐요. 네, 소문자의 루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R 입력하시고, 위첨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첨자 2,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더하기, 그 다음에 분수 선택하시고요. 위에 1,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 여기 나오는 근호라는 걸 선택해야겠네요. 근호의 숫자 2. 그다음에 빠져나오시고 두 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호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우리 타이핑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메뉴에서 찾아서 쓰고요. 숫자 2, 그 다음에 루트 소문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R 한 다음에 곱하기 다시 한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 선택하시고 숫자 1까지. 여기 앞쪽에 네모에 있는 거 빈 공간은
숫자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넣었으면 꼭 넣기 버튼으로 마무리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넣기 버튼 선택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2번에 한 칸 띄우고, 서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입력의 수식 클릭하시고요. 수식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분수 먼저 선택하시고요. 대문자 F,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H, 아래첨자, 는으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T, 아래첨자, 숫자 2 누르시고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K, 아래첨자, 1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 T 아래첨자 1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D 알파벳 D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는 2 곱하기 10이네요. 2 곱하기 10 한 다음에 위첨자 생기겠네요. 위첨자 넣고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위첨자에 빠져나온 거지요. 예,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다시 분수 입력하고 T 첨자 아래 첨자 선택하고 1 그다음에 다시 다시 아래 첨자 선택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빠져나오질 못했네요. 다시 한번 T 누르고 아래첨자 누르시고 E 다시 아래쪽에 D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이 맞으시면 우리 넣기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넣기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렇게 입력을 위아래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여기 순서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옆에다 입력을 해도 되고 아래쪽에다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 조건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래 조건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잠깐 보면 보여야 되니까 일단 전체 보여야 돼서 맨 바닥에 깔린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바닥에 깔린 것부터 4번 밑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4번 밑에 그리고 용지를 선생님은 조금 작게 해야 된다 해서 전체가 좀 보이게 해놓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전체 균형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4번만 보이게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네, 조금만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깔린 게 보라색빛 나는 얘가 맨 아래쪽에 깔린 거지요. 그래서 얘 직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위쪽 메뉴 입력에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고 그냥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서 기본으로 와서 기본에 130에 80이죠. 그러면 너비를 130에 탭탭 누른 다음에 80 하고 크기 고정하고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선은 바꿀 게 없고 채우기 여기에서 조건에서 무조건 흰색을 제외한 흰색이라고 지명하지 않으면 다른 색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색을 오른쪽에 보라색은 진한 거 말고요. 한 세 번째 정도의 보라색으로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가운데 좀 맞추려면 선생님 제가 여기 위쪽에 보이는 3이라는 눈금자에 조금 맞추면 얘가 조금 가운데랑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똑같이
똑같지는 않아도 여기 3 정도에다 맞추는데 얘가 지금 아래에 있죠. 위에 도형이 더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래쪽을 빼주는데 여기에 편집 용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집 용지를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좀 3에 가깝게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비슷하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로 움직이는 건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하나 더 있죠? 커다란 둥근 직사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얘를 그리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기본으로 와서 크기는 여기 약간 연두빛 형광 연두빛 나는 그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120에 70이네요. 그래서 120 탭탭 70 누르시고 크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곡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으로 가서 우리는 둥근 모양 선택하고 채우기로 와서 채우기 색은 여기 아래쪽에 형광 연두 있죠. 밝은 연두 얘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꼭 똑같은 거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문제는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흑백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아무 색이나 지금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설정하고 나오고 얘를 비슷하게 이제 비슷하게 맞춥니다. 예. 이렇게 꼭 똑같이 맞추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쯤 오게 비슷하게 맞추시고 그다음에 위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다시 그리면 되지요. 맨 위쪽에 글상자 꽃 관리 방법 해서 글상자는 우리 위에 도구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우리가 글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대충 드래그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꽃라고 관리 방법이라고 글씨 입력하고요. 글씨 블럭 잡고 글씨에 궁서 22포인트 하향이네요. 그럼 궁서 22포인트 가운데 정렬 색은 하향색 음, 하얀색 선택을 하고 글씨가 안 보여도 바탕이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우리 테두리 여기 글상자 여기 테두리 선 보이시죠? 요 선이나 앞쪽의 선이나 여기 면의 선이나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여기 선에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점선 네모가 보이면 더블 클릭 하시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옵니다. 여기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되죠. 90에 17 기본으로 와서 90 선택하시고요. 17 탭탭 눌러서 17 하시고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곡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선에 가서 곡률이 많이 꺾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원을 선택합니다. 반원 선택하고 치우기. 얘는 항상 똑같아요, 선생님. 얘는 똑같아서 항상 선의 반원이에요. 그다음에 채우기는 여기 주어진 색깔이 있지요. 빨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빨간색을 선택해야 됩니다. 면색 선택하고 아래 표준색에서 두 번째 빨강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는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대충 잡으신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지요.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위치에 가운데 오게 우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꽃 박람회 위에 메뉴 중에서 입력에 글맵시 아이콘 선택하고요. 입력하면 되겠죠? 꽃 박람회, 꽃 박람회 띄어쓰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건을 봤더니 나비 넥타이 글맵시 이용은 나비 넥타이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을 선택하셔서 나비 넥타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에서 세 번째, 아래서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비 넥타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 글꼴은 굴림이라고 돼 있죠? 굴림의 빨강이네요. 그래서 굴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굴림 선택하고, 여기서 색깔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옆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하시고, 면색은 뭐예요? 빨강으로 선택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색깔은 빨강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와서 크기는 40에 40이죠? 40, 탭탭 40 눌러서 크기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글씨가 뒤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 앞으로라는 걸 꼭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글 앞으로 선택, 그다음에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럼 글 앞으로 얘가 이렇게 띄어나오면 가운데다가 위치를 꼭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맞추면 되지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맞추고 그다음에 그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림은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력에 바로 밑에 그림 아이콘 선택. 그림 아이콘은 제가 아까 열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 열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까 그림이 보이는데요. 우리 그림은 항상 문서에 ITQ 폴더에 여기 보시면 픽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픽처에 들어있는데 우리 시험장에는 픽처 이렇게 문서에 ITQ에 들은 픽처에 들어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첨부 파일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 들어가시면 이 그림 중에서 로고 3번이는 얘네요. 로고 3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상태에서 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꼭 겹쳐서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 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선에 바깥쪽에다 이렇게 겹쳐서 그러면 얘가 뒤에 숨어요. 이거 교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그림이 그려졌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나비, 여기 먼저 여기 들어와 있죠? 크기로 먼저 할게요. 크기는 50에 35네요. 50, 탭탭 35. 크기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비, 우리는 글 앞으로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글 앞으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탭 메뉴 중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에 회색조라는 효과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색조 선택을 하고요. 회색조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생성이 되면 이렇게 그림을 위치를 비슷하게 갖다 놓고요. 그래서 갖다 놓고 여기 하이퍼링크를 달아야겠죠.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하이퍼링크가 왼쪽 아래쪽에 우리 서식을 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하이퍼링크에 우리는 책갈피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여기 아래쪽 이걸 먼저 우리 하고 왔어야 되는데 1번부터 하기 해다 보니까 밑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아래쪽에 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아이 조그만 여기 동그라미와 타원 직사각형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먼저 아래쪽에 있나요? 원형이 먼저 앞에 있네요, 타원이. 그럼 타원 먼저 선택하고 클릭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크기는 15 곱하기 15네요. 선택하고 15, 탭탭 15, 크기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는 여기서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채우기 면색을 우린 하향으로 이미 돼 있죠. 하얀색. 그러면 그냥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선택. 그러면 커서가 생성이 되지요. 그러면 1이라고 숫자 넣고 블럭 잡고
그 다음에 글꼴이 궁서에 20포인트네요. 그래서 궁서 입력하고요. 궁서에 20포인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대충 비슷하게 위치에 그냥 아무 데나 일단은 놓을게요. 위에 도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우리는 직사각형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선택 클릭 그냥 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다음에 기본으로 와서 기본에 15 곱하기 직사각형도 15 곱하기 15 곱하기 5네요. 얘는 15 곱하기 5로 입력하고 크기 고정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색깔만 채우면 되겠네요. 채우기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채워야 된다 그랬죠? 흰색이 아닌 다른 위쪽에 그냥 파랑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작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를 위에다 갖다 놓고 위에 조금 위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얘가 너무 제가 1을 너무 아래쪽에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놓은 다음에 미세 움직이면 방향키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원을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비슷하게 선생님 좀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옆에 글상자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글상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선택하고 드래그 위치에 좀 비슷하게 맞춰서 선생님 드래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긴 글씨를 제가 먼저 타이핑한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긴 글씨가 가운데 있는 글씨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요거 입력하도록 할게요. 깨끗한 영문이 나오네요.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주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는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이네요. 블럭 잡고 위쪽에서 도둠의 18포인트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점선 글상자의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으로 하고 면색은 없음으로 해라 나와 있죠. 그럼 테두리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빛의 속성 불러오고요. 채우기 색 없음 그 다음에 크기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와서 선의 종류를 두 번째 거 파선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선 선택하고 설정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크기가 제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살짝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됐어요. 입력을 했으면 얘를 선택해서 상자도 저는 좀 큰 것 같아서 상자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앞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한 거 Shift 누른 상태에서 우리 원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네모 도형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과 Shift를 두 개 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 나오면 클릭 아래쪽으로 맨 아래쪽에 먼저 넣어줍니다. 맨 아래쪽에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거를 클릭하고 선택이 해제가 돼서 클릭하고 다시 위로 드래그해서 균형을 조금 맞춥니다. 눈으로 대충 비슷하게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맞췄죠? 그러면 우리 색깔 숫자 바꾸고 글씨 바꾸고 숫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 먼저 바꿀게요. 숫자 2, 3 하고 2번에 위에 도형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색깔 두 번째 도형 직사각형 2번의 도형입니다. 도형에 주황색 선택하고 설정 3번
네, 직사각형 도형 선택하고 노랑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글씨는 첫 번째 글씨는 글 칸 안에 마우스 포인트하고 클릭을 더블 클릭 세 번 따다다닥 세 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자동으로 블럭이 잡힌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까지 3번, 4번까지 잘 마무리가 됐는지, 오타는 없는지, 혹시 빼먹은 게 없는지 우리 하이퍼링크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4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장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우리는 앞쪽에 와서 3장 제목부터 우리 순서대로 우리 항상 선생님 이렇게 약간 룰을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서대로 제목부터 그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그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블럭 지정을 하고요. 제가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블럭 지정을 하고 제목은 도둠의 18 위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도둠의 18포인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진하게 하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블럭 잡고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덧말 넣기 넣을 때 막 여기 위쪽에 메뉴 중에서 입력에 덧말 넣기 선택하시면 블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덧말에다가 꽃의 향연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꽃의 향연이라고 입력을 하고 넣기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원본하고 같은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커서 뒤에 있으면 앞쪽에다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위에 메뉴 중에서 책갈피라는 메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갈피 선택을 하고 책갈피의 이름은 꽃이죠. 꽃이라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꽃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해두시면 되지요.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쪽에 우리 아까 하이퍼링크 안 달았죠? 이미 색깔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퍼링크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그림 있죠? 그림 3번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아래쪽 메뉴 중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하고요. 하이퍼링크에 우린 한글 문서죠? 기존 문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꽃이라고 돼 있는 여기 책갈피 이름이 지정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넣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 한번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컨트롤 눌러서 손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쪽에 제목 앞에서 이렇게 깜빡거리셔야 돼요. 제목 앞에서 이렇게 깜빡거리시면 선생님들 책갈피 하이퍼링크가 잘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와서 제목에다가 넣고 제목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머릿말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머릿말 기능은 위에 메뉴 중에서 쪽이라는 메뉴가 있죠. 쪽 메뉴 중에서 우리는 머릿말 클릭, 그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클릭, 그다음에 만들기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이름은 음, 꽃과 사람이라는 머릿말 타이핑 하시고요.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굴림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다음에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으로 꼭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머릿말 기능에 닫기 버튼 누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글씨가 다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면 닫기 버튼으로 꼭 지정을 해서 뒤쪽에 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종이 같은, 파일 같은 종이가 하나 따라다니죠? 이러면 잘 넣은 거고, 난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머릿말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마우스 커서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맨 앞에 글씨 굳이 커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 줄에 첫 줄 아무 곳이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위에 메뉴 중에서 서식에 있네요.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 그 다음에 얘는 칸을 첫 글자 하나가 두 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 두 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림의 노랑입니다. 여기 글꼴은 굴림 선택하시면 되고요. 굴림의 그 다음에 면색을 아래쪽 메뉴 중에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랑 선택하고 설정 더 이상 할 게 없죠. 설정하면 여기 앞에 있는 글씨가 두 줄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린 그림을 넣도록 할 거예요. 뒤에 그림 아무데나 여기 위쪽 제목에다 그냥 선택하고 할게요. 입력에 바로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선택하면 우리 아까 열렸던 그림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위에 한번 썼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문서의 ITQ 폴더에 있다 그랬어요. 픽처.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라는 곳에 있고요. 얘는 그림 4번을 가져오래요. 그림 4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기.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나오면 드래그해서 아무데나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아무데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인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모서리 모양의 두꺼운 꺽쇠, 기역자처럼 생긴 꺽쇠가 보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드래그 해서 그림자가 잘리지 않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래쪽 모서리에서 이쪽으로 선택하고 작게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이제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40 곱하기 40의 왼쪽 여백 2mm네요. 그럼 크기를 40 탭탭 40 하고요. 크기 고정하겠습니다. 크기 고정하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죠. 위에 탭에서 여백, 왼쪽 여백 콩콩 두 번 눌러서 2mm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하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 그럼 위쪽에다가 글씨, 우리 여기 끝에 있는 글씨 있잖아요. 끝에 있는 글씨에다 이렇게 비슷하게 일단은 맞춥니다. 맞추고 앞쪽에 여기 수는 여기 글씨 앞쪽에 있는 글씨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두 줄을 글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크기에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 있는 20개 꾸며진인데 여기 잘 안 맞네요. 그다음에 자극하는 이라서 얘가 조금만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꾸며진까지. 그래서 꾸며진 초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두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일단은 두 줄이 좀 잘 안 먹히네요. 크기가 잘못됐나요? 다시 크기를 더블 클릭 기본으로 와서 40의 크기는 맞네요. 크기를 맞으니까 일단 두 줄 선택하는데 제가 여기 사이뜨기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했네요. 예, 오타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줄 사이뜨기 했던 거 지웠고요. 그러면 앞쪽에 수 다 맞아요, 선생님. 조금만 위로 올려서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 눈, 20개 꾸며진 초가 보여. 세 다 맞네요. 예. 세 다 맞아서 여기 세자도 오타가 났네요. 저는 아이의 세인데 어이 세로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오타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에 줄이 다 맞고, 그 다음에 뒤쪽에 글씨가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 맞으면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제가 글씨를 여기 오타를 냈나 보네요.
줄이 잘 안 맞네요. 줄이 잘 안 맞으면 선생님 수정하셔서 다 선생님, 오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중간에 뭔가 한 줄을 빼먹고 입력을 한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여기 그림까지 입력을 했으면 선생님들은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줄을 빼먹고 입력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다가 한 줄을 빼먹었다, 그럼 찾아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글씨 한 타당 한 2점 마이너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찾아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제 데이터를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각주 있죠? 각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화려한 양란이라고 돼 있는 여기 화려한 양란이라고 돼 있는 양란 뒤에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커서를 클릭하고 각주 위에 메뉴 중에서 입력에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 클릭하고 그럼 아래쪽에 화면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럼 아래쪽에 내려왔으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보고 글씨를 입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고 즐기기 위하여 그렇게 입력을 할게요. 꽃을 보고 즐기기 위하여 온실에서 재배하는 난과 식물로 많은 신품종을 개량하고 있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구분선이 5mm라는 조건밖에 없지요. 여기 구분선이 5mm라는 조건이고 앞에 알파벳이 소문자 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자 A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쪽 메뉴 중에서 여기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위에 메뉴가 각주 메뉴로 변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5mm로 돼 있는지 일단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구분선이 5cm네요. 5mm가 아니라 5cm. 그래서 5cm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여기 번호 모양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번호 모양 얘를 선택해서 번호 모양의 동그라미 소문자 ABC 있죠?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A로 변경이 됐죠? A로 변경이 됐으면 얘는 굳이 닫기 버튼 하지 않고 빈 곳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닫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머릿길 같은 경우는 꼭 닫기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 여기 각주는 아무거나 빈 곳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빈 곳 선택해서 여기 각주가 양란이라는 곳에 각주가 들어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여기 내려오시면 우리는 여기 첫 줄에 있는 첫 문단에 해당되는 오타 난 거 선생님, 요 빨간 줄 있는 거 선생님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오타가 없으면 그냥 두시고요. 그래서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여기 봄, 가을, 야생화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전체 블럭을 잡고 조건은 굴림의 18포인트 하향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굴림 18포인트 글자 모양은 글자는 하얀색이죠. 그래서 글자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블럭에 있는 특수 문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문자표. 그래서 문자표는 블럭 지정하지 않고 다시 해제한 상태에서 글씨만 다시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갑니다. 여기 음영색이 있기 때문에 글자 모양에서 하셔야 되죠.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글자 색과 음영색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글자 색은 하양, 음영색은 파랑. 아래쪽 메뉴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그래서 파랑 선택하고
설정하고 빙고 클릭해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메뉴도 똑같지요. 제목, 똑같은 문자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전체 블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메뉴 주소 굴림의 18포인트 위에서 지정합니다. 굴림 선택하고 18포인트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글씨만 블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메뉴 중에서 기울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울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부대 행사라는 곳만 블럭 지정하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의 위에 메뉴 중에서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서 확장이라는 메뉴 선택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강조점 있어요. 여기 강조점. 이 강조점을 선택하시고 강조점이 체크 모양이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체크네요. 그래서 체크 모양 선택하고 설정. 다시 한번 체험 행사 블럭 지정하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확장에 우리 강조점을 체크 모양으로 하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목을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 모양 기능에 대한 조건이 있죠. 여기 문단 번호 1 동그라미 1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봄 야생화부터 쑥부쟁이 있는 곳까지 블럭을 지정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모양과 둘 중에 아무거나 똑같은 것. 1점을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동그라미 1을 선택하시던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한 개만 선택이 돼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1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정의에 1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수준의 1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건을 주면 되죠. 조건은 여기 보면 1 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 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돼. 1수준은 1번에 해당하는 1점에 해당하는 게 1수준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1, 2 해당하는 얘가 2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점도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1수준. 그다음에 동그라미 아래쪽에 1, 2 돼 있는 게 얘가 2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수준에 해당하는 건 1수준 조건, 2수준에 해당하는 건 2수준 조건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여기 첫 번째 1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수준에 해당하는 조건을 주면 되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1수준은 이미 조건이 지금 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고칠 게 없고 조건 값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너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비 조건을 얘 선택하고 너비 조건이 값이 1수준 조건이 20포인트죠. 그래서 20포인트 주고요. 그다음 오른쪽 정렬이라 그랬잖아요.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선택하면 얘가 1수준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 원래 1수준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만큼 20포인트 뒤로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22포인트, 아니 2수준, 여기 2수준, 1수준에 대한 조건은 다 줬기 때문에 2수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수준 선택하고 2수준의 2로 선택을 할 건데 2의 점이 동그라미 뒤에 점이 안 보이죠? 그래서 2수준의 뒤에 첫 번째에다 선택하고 점만 지웁니다. 너는 이 수준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시작은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모양은 가나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의 가나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 3으로 선택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수준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값이 바뀌었어요. 너는 이 수준인데 1, 2, 3, 4로 나가고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로 나갈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너비 조정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 수준 조건은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20포인트,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선택하시면 되겠죠?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했더니 여기 미리 보기에 여기 1수준보다 조금 더 이 수준이 밀려갔죠? 값을 10포인트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미리 보기에서 선생님들이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 했으면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사용자 정의에서 내가 만든 게 맨 뒤쪽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럼 처음은 무조건 1수준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시면 줄 간격을 180%로 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 위쪽 메뉴 중에서 줄 간격을, 여기 줄 간격의 기본은 160%예요. 삼각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를 180%로 좀 더 넓게 한다는 얘기예요. 180%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수준을 2번, 3번 이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전체 블록 잡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1수준하고 바꿔야 된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블럭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블럭 지정을 하면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입력 나와 있고요. 여기 서식 도구에 맨 끝에 보시면 여기 맨 끝에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여기에 해당되는 글머, 문단 번호에 해당되는 기능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수준 감소할 거예요. 왜냐면 1수준보다 뒤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한 수준 감소 클릭하면 자동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들어가서 1,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우리 이 수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수준 감소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단 번호 기능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표가 있죠? 표를 그대로 우리는 한번 또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를 일단 블럭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블럭을 지정을 하고 우린 테두리 먼저 할게요. L 버튼 눌러서 L의 위아래, 우리는 위가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위가 아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용할 건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어요. 그럴 때 선이 없을 때 바로 적용을 하려면, 여기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데 이게 체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위쪽 메뉴 중에서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는 걸로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설정 블럭 잡았을 때 한 번 더 할게요. 글꼴을 도둠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위에 메뉴 중에서 도둠 선택하시고요. 도둠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에 글씨가 혹시 나가지 않았는지 선생님들 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두 줄은 합치기 할 때 블럭 잡고 단축키 M입니다. 그래서 합치기 하셔서 선택하셔서 두 줄로 블럭 잡으시면 되고요. 첫 줄에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우린 첫 줄에 색깔과 우리 두 줄, 이중 실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라인에 L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실선 선택하고 이중실선을 아래쪽만 선택하면 되겠죠? 블럭 잡은 아래쪽만 넣을 거야. 아래쪽 선택하시고 위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시고 배경에 우리 조건을 봤더니 그라데이션으로 하고 유형은 가로로 하고 시작색은 노랑, 끝색은 하향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세 개 선택하셔서 여기 밑에 그라데이션으로 하라고 했으면 세 개 아니라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시작색은 노랑으로 하고 아래쪽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색은 우리 하양, 맨 앞에 검정색 앞에 하양으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유형은 가로로 하래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로 선택하고 그러면 다 조건을 주어졌죠? 주어졌으면 설정하고 나옵니다. 설정하고 빈 곳 아무 데나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빈 곳 아무 데서나 이렇게 조건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지금 다 맞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조건이 아래쪽에 조건이 이제 할 게 없네요. 예, 조건이 다 맞죠. 우리는 이미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김대중 김대중이라고 돼 있는 컨벤션 센터 블록 지정을 하고 조건이 뭐예요? 도둠에 우리는 다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도둠 선택하고요. 글자 모양의 도둠 선택하고 그 다음에 24포인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장평이 105 오른쪽 정렬이네요. 장평은 105 콩콩콩콩 5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앞에 속성에 가지요. 진하게 눌러주시고 설정하고 여기 정렬은 문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오른쪽 정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정렬하시면 이제 끝났어요. 여기 엔터키를 하나 더 줘야겠네. 여기 위에 한 줄 제가 빼먹어서 여기 아래쪽에 여유 공간이 좀 많네요. 그래서 한 줄 이렇게 여기는 공간은 선생님 첫 줄에 두 줄 띄우든지 한 줄 띄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줄에 두 줄 띄워서 조건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쪽번호가 있죠. 쪽번호는 김대중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앞에다 놓고 쪽이니까 위에 메뉴 중에서 쪽 선택하고요. 쪽 메뉴 중에서 아래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끝에 있죠, 선생님.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얘 메뉴 중에서 끝에를 선택하고 동그라미 숫자로 돼 있네요. 그러면 종류, 번호 모양 종류 중에서 동그라미 1, 2, 3 선택하시면 되고요. 줄표는 없지요? 그럼 줄표 해제하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 숫자는 시작 번호 넣어도 되고요. 5로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둘 중에 선생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번호는 이번에는 안 넣고 수정하면서 넣도록 할게요. 넣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시작 번호 3으로 시작이 되죠, 얘가. 그런데 얘는 시작 번호 5로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위에 메뉴 중에서 새 번호 시작 클릭 쪽 번호에 체크되고 쪽 번호를 얘가 1로 돼 있죠? 얘를 5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쪽 번호를 5로 시작할 거야 해서 넣기 하면 얘가 숫자가 5로 자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숫자는 5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는 위로 올리시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 페이지를 문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 페이지를 다 작성을 하다 보면 페이지 수에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페이지를 넣으면 2페이지, 1페이지 다 우리 페이지 쪽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빈 곳에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메뉴 중에서 현재 쪽 2페이지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2페이지를 꼭 선택을 하고 현재 쪽만 감추기 선택하셔서 뭘 감출 거예요? 쪽 번호만 감출 거죠. 그리고 설정하고 나오면 아래쪽에 두 번째 페이지가 쪽 번호 보이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는 보입니다. 그럼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첫 페이지도 쪽 번호가 보이죠? 그럼 첫 페이지 마우스 커서 꼭 첫 페이지에 커서가 위치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다가 현재 쪽만 우리 뭘 감춰요? 쪽 번호를 감출 거야. 설정하면 자동으로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우리는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오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오타는 없는지 이렇게 비교를 시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은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쭉 보고요. 그다음에 얘도 맞는지 쭉 보고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 됐다 하시면 저장하시면 되겠죠? 어디다 저장을 해요? 파일에 우리 지금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다른 이름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한번 누르고 어디에 항상 여기 내 PC 문서에 ITQ 폴더에 여기 문서 700 우리 여기 저는 7월 8일 날 얘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7월 8일 날로 들어가 있어요. 치유형 그 다음에 꼭 아래쪽에 뭐가 돼야 돼요? 표준 문서 HWPX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있으시면 돼. HPW 이걸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꼭 표준 문서 HWPX로 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X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새로운 걸로 이 이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수정한 걸로 바꾸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 누르시면 되죠. 있는 거 그대로 우리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독관한테 보내시면 되는 거죠. 감독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여기 제가